2017년도 3월 17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그 반응 횟수와 한계 반응물을 이용해서 풀이하는 유형인데요. 문제 그 유형 중에서도 가장 이제 쉬운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문제를 보시면은 개수가 전부 다 안 주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개수가 안 주어져 있어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한번 제가 잘 보여드릴게요. 보통 학생들은 이런 문제를 보시면은 개수도 모르고 누굴 다 쓰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시는데, 우선 이런 문제는 항상 반응 전에 전체 몰수와 반응 전에 전체 몰수와 반응 후에 전체 몰수를 확인해 보시면은 좋습니다. 그러면 11몰이 12몰이 되고 있으니까 1몰만큼 증가한 상황이고요. 같은 방식으로 실험 2번과 3번도 진행을 해보시면은 그 차이 값을 알 수 있는데, 실험 2번에서는 또 1몰 증가하고 있고요. 실험 3번에서는 2몰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 값이 되게 뚜렷하게 나오죠. 만약 세 줄 풀이를 했다면은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전체의 몰수가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반응 횟수를 잡아내자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응 횟수의 비율이 순서대로 1대 1대 2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한계 반응물을 추론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보편적으로 이런 방식을 많이 선호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기체의 양이 적은 애들이 보통 한계 반응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몰로 나오거나 질량으로 나오거나 부피로 나왔을 때 양이 적은 놈을 찾으면 되거든요. 그럼 실험 1번과 2번을 동시에 비교하시면은 실험 1번에서는 기체 A가, 실험 2번에서는 기체 B가 한계 반응물이 되는 구조거든요. 근데 우선 이거를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과정도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잘 봐주세요. 저는 이 방식을 많이 선호합니다. 보통 1번 실험이랑 2번 실험 또는 뭐 1, 3, 2, 3 실험을 동시에 비교할 건데요. 세로줄로 기체 A와 B의 양을 따로따로 비교하는 거고요. 항상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비교해 나가면서 풀이할 겁니다. 자, 가정법이니까 잘 들으세요. 예를 들어서 기체 B를 다 쓴다고 가정을 한다면 요놈이 한계 반응물이 되는 건데, 그럼 그보다 양이 적은 기체 B 5몰은 무조건 다 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랑 얘를 다 쓴다라고 해버리면은 반응 횟수의 비율이 2대 1이 나오게 되는데, 문제에 주어진 횟수 B는 1대 1이기 때문에 모순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내가 처음에 지정한 나의 가정은 틀린 것이 되고, 실험 1번 내에서 기체 B가 한계 반응물이 아니라면은 기체 A가 한계 반응물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 놈을 다 쓰게 된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또는 여기서부터 진행하셔도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기체 A를 다 쓴다고 가정을 하시면은 그보다 양이 적은 1몰은 무조건 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얘도 다 쓰고 얘도 다 쓰게 되면은 반응 횟수의 비율이 2대 1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 반응 횟수의 비율은 1대 1이 나오기 때문에 나의 가정이 틀린 거고요. 2번 실험에서 A가 한계 반응물이 아니라면은 기체 B가 한계 반응물이 되는 구조입니다. 항상 한계 반응물은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한 번 반응할 때마다 마이너스 1몰 쓴다는 건데, 그러면 실험 2번에서도 A는 1몰 쓰게 되어서 아직 1몰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쪽이 남아있다는 건 다른 반대편을 다 썼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실험 1번에서도 기체 B는 5몰만큼 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 줄 풀이를 하지 않더라도 간단한 메모를 통해서 반응 몰수비를 알아내셨으니까 기체 A와 B의 개수는 1대 5가 되는 거죠. 그리고 웬만하면은 이렇게 반응한 이후에 남아있는 물질의 양을 메모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잘 보시면요. 실험 1번에서는 B가 5몰 남아있고, 실험 2번에서는 A가 1몰 남아있거든요. 그게 반응 이후에 전체 기체의 양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12몰 중에서
5몰을 빼면은 생성물은 7몰만큼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실험 2번도 반응물 1몰을 빼주시면은 생성물이 7몰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응을 한 번 할 때마다 생성물이 7몰 나온다는 걸 알게 되는 거니까 C와 D의 합이 7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요. 이 문제는 조건이 모자라서 C와 D의 개수를 동시에 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계 반응물을 잡아내고 그리고 개수의 비율을 구해내는 걸 잡아냈는데 이 반응 횟수와 한계 반응물 유형의 핵심은 결과적으로 이 개수를 구해내는 것에 포인트가 있고요. 가정법을 활용하셔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무난하고 만만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실험 3번도 정리해야 되는데 개수의 비율에 맞게 반응시켜 보시면 A도 다 써야 되고 B도 다 써야 돼서 모두 반응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모두 반응할 때에는 반응 전에 그 기체의 몰수의 합의 비와 생성물의 기체의 생성물의 몰수의 합의 비가 개수의 합의 비율과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12대 14가 나오는데 이 합의 비를 구해보시면 6대 7이 나오고요. 이 6대 7이 정확하게 이렇게 1대 5대 7로 나와 있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두 반응의 특징도 잡아냈습니다. 그럼 C와 D의 개수는 7로 넣어주시고요. B에다가 5를 넣어주시면은 답은 2번 5분의 7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